고맙습니다. 저희 특히 저 밀양에서도 이렇게 오셔갖고 너무 고맙고요. 그 부산에서 이렇게 동지도 함께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뭐 사실 저나 정진호 동지는 그 벌금형이니까 별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송영동 시인이 구속되지 않느냐가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오늘 법정 구속되지 말고 같이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재판부가 그렇게 할지 그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정 구속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 저도 생각이 안 드는데 안다만 생각인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재판 끝나고 좋은 분위기에서 기자회견하고 또 생탁 들러서 이렇게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이나 구속시켜야지. 아무도 도둑질 도둑질 죽었어 안 시키고. 너는 뭐해? 서병수 가지고 안 시키고. 소리 안 지르고 해라. 소리 안 지르고. 너가 지금 잘하고 있나? 소리 안 지르고 해라. 왜 사람을 잡아? 카메라 여기가 가서 있잖아. 불행 중 다행으로 어쨌든 결과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다행이 아니라 이게 불행인 거잖아요. 어쨌든 재판부는 희망버스가 유죄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 유죄고 벌금도 내고 징역형도 살아야 되는데 잠시만 유예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찾아보고 아직도 분노스럽습니다. 이번에 결국 형을 받게 됐지만 희망버스 운동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1700만 노동자 가족들의 삶의 최소한의 평화 안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너무도 아름다운 공동체의 연대운동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법정은 희망버스 운동을 사법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희를 비롯해서 한 100여 분의 희망버스 승객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법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2심 법정에서도 희망버스를 사법탄압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희망버스는 무죄임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좀 더 나아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앞장섰던 아름다운 연대운동으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벌을 받아야 되는 건 이 법정에서 해야 되는 건 저희가 아니겠죠. 부산시장 서병수 불법 대선 선거자금 받았습니다. 왜 수사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는 것입니까? 경남지사 홍준표 불법 대선 자금 받았습니다. 선거자금 받았습니다. 왜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일도 하지 못하면서 희망버스 사람들과 민주시민들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재판부가 또 하나의 판결을 남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판결이 내려질 텐데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역형이 내려지고 벌금형이 내려지고 그것이 크기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저는 이 판결이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였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위를 재판정에 세우고 또 그것의 크기를 마치 저울로 재겠다는 듯이 그 책임을 묻겠다는 듯이 형벌을 내리는 상황에 당사자로 재판정에 같이 있었던 이 상황이 너무나 참혹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참여하신 기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함께 탑승했던 희망버스 승객들에게 이 말씀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저희는 징역형을 받았던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 대한문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버스가 다시 새로운 희망의 버스가 이 재판정에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직도 고궁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절박한 싸움을 외롭게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아직 절망의 장벽이 건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울 것입니다. 오늘 작은 출발이지만 새로운 약속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소중한 약속이 저는 우리의 승리를 언젠가는 확인해주고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주신 많은 분과 더 크고 넓은 희망의 씨앗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1심,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노력해 주셨던 그 변호인단 여러분들 진짜 많은 애를 쓰셨거든요. 서울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그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오늘의 결과를 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 분들께 먼저 너무 수고하셨다, 고맙다라는 인사를 전하고요. 또 부산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함께 다시 가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정말 어제부터 오늘 내려오면서 또 법정에 서서 피고인석에 서서도 계속 조마조마했습니다. 송영동 시인에 대해서 실형 선고가 나올까 굉장히 조마조마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그나마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게 돼서 그래서 송영동과 함께 서울로 올라갈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집행유예고 벌금이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법부의 태도, 법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법부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 기울어진 운동장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하는 대로, 당하는데 그대로 묵인하고 참고 있으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힘을 가진 자본 권력, 그리고 공권력, 이런 것에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지 말고 그대로 직소리 말고 수용하라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말고 무관심하고 너만 살려고 노력해라, 경쟁에 지지 말고 남을 지니기서라도 너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깔려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희망버스는 이런 것에 반대해서 이것에 저항해서 했던 시민들의 아름다운 자발적인 연대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시민의 그런 연대 흐름을 만들어낸 희망버스는 이 한진중공업 이후에도 밀양으로 갔었고 강동으로 갔었고 유성기업으로 갔었고 등등 곳곳에서 탄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첫 출발을 했던 희망버스에 대해서 저들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거라고 보고 그런 의미 있는 행동들을 이뤄냈던 그 사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더 넓은 그런 연대운동으로 발전시켜 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 게 별로 없습니다. 통장 개설해줘서 우리 송영동 시인이 요청하는 대로 통장 개설했던 건데 솔직히 통장을 제 이름으로 개설했지만 제가 그 통장으로 모아진 돈 하나도 건든 게 없습니다. 이런 여기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탄압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강정이나 밀양에서는 기금품 모집법으로 또 탄압을 하는 거, 이미 사문화된 그런 법인데, 사실 기금품 모집법 같은 경우는 그 법 취지 자체가 이런 연대를 위한 어떤 모금 같은 걸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사문화된 그 법을 가지고 이런 연대 운동들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한테는 기본법 모집법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취지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연대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온시하고 불법화하는 이런 사법당국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이런 재판의 그런 판결 내용들이 기준이 돼서 다른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또 적용이 될 것이 또 우려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사법피해 당사자가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진호 동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더 이 희망버스를 더 키우고 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같이 약속하고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도 생탁동지들 그리고 한남교통동지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고국농성 중입니다. 저희 이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연대할 거고요. 희망버스 정신은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선 다시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동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는 그 마음 잃지 않을 거고요. 박근혜 정부 지금 사실은 모든 곳에서 노동자 민중 다시 밀어붙이고 세월호를 다시 침몰시키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저희 희망버스 승객들 그리고 저부터 좀 더 크게 그리고 더 열심히 그런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변호사는 무죄 판결로 말해야 되는데 여전히 무죄는 안 나오고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한테는 모르겠습니다. 그 재판부가 오늘 판사가 오늘 마지막에 했던 부분들이 양형과 관련해서 했던 부분이 약간 좀 기억나는 게 희망버스가 이루어졌던 동기, 목적, 그리고 해동 과정들, 또 이를 정리해고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반영해서 양형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을 때 아마 좀 재판부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어떤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나. 되도록 좋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쉬웠던 부분들은 좀 많이 있는데요. 일부 희망부 참가자들이 했었던 치상, 그러니까 그 경찰을 다친 행위 부분들에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송정동 피고인에게 그 체계를 문단하지 않은 부분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그 재판부가 또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통해서 무작위적으로 그 처벌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것. 그 부분들은 여전히 좀 사법부의 어떤 폭력으로서 좀 더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항소심에서 저희가 더 다퉈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2011년 6월 11일, 그러니까 4년 전이더라고요. 4년 전에 희망버스가 첫 출발을 해서 한중공업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 함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5차에 걸친 그 희망버스의 그 물결이 있었고, 어쨌든 정리해고라고 하는 또는 한진중공업의 담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버스로 인해서 그대로 강정이랄지 또는 밀양이랄지 많은 희망버스의 그 씨앗들이 퍼졌고, 지금 4년이 지난 오늘까지 많은 희망버스의 노고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해 또는 연대의 아름다움이 좀 펼쳐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이 희망버스로 인해서 그 씨앗들이 전국으로 확대되어져서 그 연대의 바람이 물결을 해서 지금 땅 위에서 저 위에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때로는 벌레처럼 기어서 가는 많은 노동자들의 그 한맺힌 그 함성들이 결국은 희망의 바다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훈장은 못술망정 유죄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기소와 그리고 이런 재판을 통해서 민권 활동 또 이런
연대 활동에 대한 거를 겁박하는 거죠. 오죽 더 중형을 때리고 또 법정 구속까지 시키고 싶었겠습니까만은 그러지 못한 거는 역으로 이 희망버스 활동이 그만큼 정당했다는 것을 역으로 방증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송경동 시인의 경우 2년 실형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3년 동안 꼼짝 말하죠. 그러나 굴하지 말고 가능한 다 함께 계속 연대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희망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송경동 시인의 시를 사랑하는 독자로서 그리고 희망버스를 탔던 수많은 친구들의 친구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저처럼 희망버스를 응원하는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오늘 이 자리가 화석하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사법적 해석이었나를 반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는 한 번도 골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시대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시인이자 예술가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버스가, 그리고 오늘 법보다 예술버스가 정말 희망이 있는 곳, 나쁘지 않은 곳을 찾아갈 때까지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오늘의 상처와 다짐들을 명심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에서 온 한옥순 할매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희망버스는 희망입니다. 우리 할매 할배들이 경찰 3,000명한테 개끌특기 끌려다닐 때 우리 희망버스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희망버스를 희망 준 할머니, 죄 없는 할매 할배들 온 국민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방방 곳곳이 힘 먹고 돈 없는 사람들을,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버스가 희망을 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금 법정에 세워서 행을 때리고 벌금을 물리고 이런 꼬라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행정부는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희망버스를 똘똘 뭉쳐서 우리가 똑같이 함께 뭉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저 할머니 저거 때문에요. 정말로 희망버스 전국적으로 더 확산시켜서 우리가 이 행정부를 죽이고 있는 정부를 우리가 더 확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버스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좀 긴장된 분위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웃고 시작하자면 사실 한옥순 할머니가 제 앞전에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왜냐면 웬만하면 다 묻히더라고요. 그 다음 그래서 멋지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얘기를 이렇게 귀담아 들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저는 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381일째 국내의 한 해고노동자가 지금 공장 굴뚝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사실은 이러한 상황들을 용납하진 않겠죠.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실족보다 더 우선인 것이 뭐냐면 인간의 그 상식과 양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년 전에 바로 김인수 지도위원이 그러한 상황에 처져 있을 때, 정말 이 사회가 무심할 때,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희망의 씨앗이 되어줬던 분들이 오늘 이 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세 사람의 어떤 행동은 우리 사회에 희망이 되어주는 걸음이었고,
그리고 이 사회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공고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착한 사마리아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법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강도에게 맞아 피를 흘리는 그 이웃을 도와준 것을 법으로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은 여전히 그러한 잘못된 가능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연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혹한 근엄한 심판이 있다라고 엄중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지막 재판에서 들어보셨던 것처럼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심하라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의 연대 활동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정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법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맞서서 우리가 힘차게 싸워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할 그런 어떤 시간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월급 650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연대 활동하게 되면 정말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고, 차라리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메시지에 저항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연대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연대하면서 힘차게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속노조 부산장산 지부 한인융업 지회 지회장 박성호입니다. 주제. 오늘 기자회견이 대단히 이런 기자회견 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송경준 공지가 그냥 들어갑니까? 이러면 기자회견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저희들 소통하는 방이 텔레그램에 부산이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부산에 내려오기 힘들고 재판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행이란 말을 붙였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백기환 선생님이 말을 했다는 전달했던데, 재판하루 앞두고 술 한잔 해라 이렇게 했고요. 서울에서 이 세 사람이 손을 딱 잡고 탈 때도 손 놓지 말고 와서 재판하고 올라올 때도 그 손을 꼭 잡고 올라온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집행유예를 받았지만은 손은 함께 잡고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이 드신 몇 선생님한테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한진융업이 희망버섯을 오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 원인 제공은 한진 중공업 자본이 했겠지만은 그 속에는 중공업 자본도 있었고 우리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버섯의 희망을 고스란히 받아 안았던 우리 노동자들도 바로 한진융업에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딱 4년입니다. 저희들이 6월 11일 날 들어온 것 같아요. 11일. 그래서 오늘 2015년 6월 오늘이 11일입니다. 그래서 딱 4년 만에 어찌됐든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주동자라고 말하는 사람 재판이 거의 뭐 재판은 거의 종결을 하고 혹시나 검사가 대법을 올리면은 뭐 진행되겠지만은 저희들 상고를 하면 되겠지만은 저희들은 어느 한쪽으로는 조금만 나와주기 불가분한 상태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희망버섯을 저희들이 맞이했듯이 한진중공업 자본은 대단히 희망버섯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오늘 차 하나 내려온다 해가지고 언론에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부산시경이 완전히 난리가 났고요. 그다음 노동청이 났습니다. 이제 그 여파가 한진중공업으로 당연히 오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들이 노동조합 문턱이 닳도록 올라왔습니다. 올 때까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금 오늘 희망부서 온다 이래서 됐던 것만이 아닌 그동안에 4년 동안에 겪으면서 정말로 저희들한테는 큰
저희들이 약이 될 수 있었고 아니면은 큰 무책함으로 남을 수 있었고 이후에 여전히 저희들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풀어야 할 과제는 우리 안인중공업에 있는 조합원들이 지금은 많이 줄어서 전체 조합을 하면은 700명이 조금 모자랍니다. 이 중에 정말로 희망버스에 대한 진정성을 그들의 가슴에 담고 있는 조합원들이 절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회장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이 안인중공업에 있는 노동자들의 가슴에 정말 모두에게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도 펴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저녁에도 안인중공업 앞에 갈 건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와 행동이 여전히 단련되어 있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잘못 표현될 수도 있고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저도 활동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협조 요청도 사실 했습니다. 그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진짜 많습니다. 희망버스 끝나고 옥수노조 만들어지고 옥수노조 만들어서 저희들이 소수노조로 전략해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식물노조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극복시키는 게 저희들의 최고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주시고 여러분들 고민도 저희들이 받아 안아서 우리 안인중공업에 있는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여러분들이 끝나면은 생탁 시청 앞으로 갈 겁니다. 생탁과 택시가 연대해서 공공성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오늘 이 재판으로 왔는데 이 자체의 차가 또 새로운 희망뜻으로 우리 그 부산시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받아 안아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법탄압은 더 큰 저항을, 더 넓은 연대를 만들 뿐이다. 한진희망버스에 함께한 송경동, 정진우, 박내문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을 규탄하며 첫 번째 희망버스가 출발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한진중공업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일했던 일터에서 해고되어 힘들게 싸우고 있고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크레인 위에서 김진숙 씨가 수십 일째 농성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너무도 정당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직접 만나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공장 안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먼 곳까지 와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서야만 하나 싶었을 때 기적처럼 공장 담으로부터 사다리가 올라왔습니다. 그걸 타고 공장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강력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게 공동주거 침입죄라고 합니다. 희망버스에 탔던 사람들, 한진중공업 담을 넘어가 회사 기밀과 재산을 훔치려고 했을까요? 조업을 방해하고 중단시키려고 했을까요? 회사 측은 노동자와 버스 탑승객들을 만남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싸움이 이 만남을 통해 사회적으로 널리 퍼지고 확산되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탑승객들이 담을 넘은 행위에 대해 공동주거 침입죄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 무산을 위한 회사 측의 집회 방해 행위죄를 물어야 합니다. 미신고 집회, 야간시, 해산명령 불응, 일반 교통 방해죄, 많은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모여서 한진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함께하기 위해 노래를 하고 발언을 하는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법원이 이런 이유로 송경동, 정진호, 박내분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건 사실 경찰이 희망버스 집회 시위를 금지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지금도 궁금합니다. 공공의 안녕을 위한다는 경찰이 왜 한진중공업 회사 측보다 더 열심히 노동자들과 희망버스 탑승객의 만남을 막았을까요? 헌법에는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경찰은 희망버스 탑승객들에게 어디에 내리고 어디서 모이고 어디까지 행진할지 일일이 지정했습니다. 한진 노동자들과 만나려면
거기에 따를 수 없었으니 경찰은 희망버스 탑승객의 집회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금지했고, 검찰은 법률을 악용해 기소하고 법원은 기계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평화적인 집회라면 미신고 집회라도 함부로 해산명령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4시 이후 야간 시위를 금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조문의 기계적 적용이 아닌 집회 시위가 열리게 된 맥락과 진행 과정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집회 시위 자유를 폭넓게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판결들입니다. 2011년 부산으로 향했던 희망버스는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고민을 성숙시켰고, 그 힘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는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송경동, 정진우, 박래군 씨에 대한 재판이 단지 지시법, 형법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번 재판은 세 사람에 대한 재판에 머무르지 않고 2011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희망버스 승객들 모두에 대한 재판이기도 합니다.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싸움에 함께하기 위해 모였던 저항과 연대의 힘을 사법탄압으로 억누르려고 할수록 그 힘은 더욱 커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2015년 6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무수히 많은 예술가 분들이, 그래서 우리 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명랑에서 온 한옥순 할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10년째 싸우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굴떡은 아니고 이게 무엇인데 전광판에 올라가서 있는데, 정말로 현 정부는 우리를 총칼을 들고 죽이는 게 아니고 온 세상 국민을,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구석구석이 우리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고, 현 정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뿐입니다.
예, 내려오면서도 오늘 너무 슬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도 서울시청 옆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의 광고탑에 또다시 우리 기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랐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민중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겠죠. 이곳에서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생탁 택시 노동자들이 저곳에서 오늘도 비가 오네요. 힘들게 싸우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이곳에도 비주류들을 사생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계속 있지 못하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꼭 문화예술의 힘으로, 노래로, 목소리로, 글로, 사진으로, 그림으로 우리 부산 노동자, 민중들, 우리 생산 노동자, 택시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꼭 무엇보다 건강하게 이겨서 내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생탁 택시 하면 힘내라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생탁 택시! 생탁 택시! 꼭 승리해서 건강하게 이곳 땅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조동자가 해주셨습니다. 좋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김다영이라고 합니다. 같이 부르시죠. 오, 잘해요. 사인이 안 맞아서 얼른 잠깐 끝내게 됐습니다. 사실은 송영동 시인님과 나머지 재판 받으시는 분들이 혹시 뵙지를 못할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해외의 몸이 될까 싶어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시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같이 내려와 주신 우리 동지분들 정말로 반갑니다.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올라올 때에는 조금 다른 사업장들이 같이 승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요구 조건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대의 힘으로, 단결의 힘으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날 두 발로 땅을 짚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꼭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송국남 동지께서 어디 저 밑에 생계투쟁을 하시느라고 도움을 많이 주셔서 지금 목소리가 좀 잠기셨습니다. 그래서 송국남 동지께서는 전화를 늘 올려드리는데도 목소리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되는데 그런 생각이 가면 갈수록 멀시기 돈도 처먹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속하려고 하지만 저희들도 또 동생들한테 좋은 거라 그렇지만 공순이가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저도 공순이라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옛날에 민주화 투쟁을 했던 분들 좋은 세상이 오면 네, 이제 거의 다 마무리 완성된 현수막을 이제 좀 들어주시기. 송봉남, 심정보 힘내라! 송봉남, 심정보 힘내라!
잘 보이시죠? 주학기들도 법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시가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회사에서 개성해서 현장을 들어가는 불어 무조건 이쪽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자기 문제를 찾아서 좋다 그러면 현장 안으로 좀 규모를 작게 해서 주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처음에는 건축 처리시로 안에들 하였는데 그 관련해서는 노동자 현판 관련해서는 노동자들한테 위임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회장하고 있는 곳이 저 안에 있습니다. 뭐 희망버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했으면 저 판사가 나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는 최선의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쉬움들은 있지만 그리고 이미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 한진조합원들이 2011년도에 해고된 조합원들은 다 복직을 했습니다. 이미 희망버스는 역사 속에서 승리를 했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사무실에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그 이제 최근에 이 사무실을 열었는데 뭐 곳곳에 박창수 위원장의 시들이 남아있고 정경동 동지의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안실 뿔린 사진들이 남아있고 오시다가 보셨지만은 추모공원이 있고 그런 데가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 외로움들을 그 처절함들을 위로를 받았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특히 송경동 동지, 정진호 동지, 박내국 동지 고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달려오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승객들입니다.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노조 깃발 아래 다시 하나 되는 한진중공업 노조를 바라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희망버스 재판입니다. 드립니다. 트위터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처음 알았네. 웃잖아.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연마 태준아 반갑다. 이 나쁜 놈아. 망석을 해, 망석. 그래. 확인하세요. 확인하자. 자, 보고. 확인됐지요? 됐지, 이제. 봐봐요.